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3일 태국 뉴스입니다. 미쉐린 가이드 태국파는 2025년부터 촌부리 지방을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방콕에서 80km 떨어진 촌부리는 해안지방으로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지역 특색의 신선한 해산물로도 인기 있는 곳입니다. 라따나코시는 방콕의 옛 지명으로 올해는 천도 24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기념한 축제가 라차남던에 위치한 강 문화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라따나코시는 1782년 남아 1세가 수도로 세운 이후 태국의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치앙마이를 비롯한 태국 북부 산악지대에서 많은 산불로 대기오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도이수텝의 두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지역에서의 산불은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당국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가능한 한 야외 활동을 피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태국의 산림에서 불이 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빠찐부리의 탄낭 국립공원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 산불을 진압하던 대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재무부는 16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1만 밭의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만 밭 지급으로 취약계층과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라 전체로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연간 소득이 84만 밭 이하이고 은행 계좌에 50만 바시아 예금을 보유한 16세 이상의 태국인입니다. 촌부리 경찰은 2160m의 밀수 경유를 운반하던 선박을 촌부리 고시찬 인근의 바다에서 적발했습니다. 배에는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외국 화물선으로부터 경유를 넘겨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태국도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타 총리는 방콕은행과 끄룽타이은행, 까시콘은행과 대국상업은행의 간부들을 만나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관공서에서 신분증 발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내무부의 뜨라이수리 대변인은 일부 지역의 IC카드의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발급이 안 되고 있지만 태국 전체 지역으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리안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라용지방농업사무소는 왕짠 지역에서 수확한 두리안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당국이 2.8톤의 두리안을 검사했는데 이 중 105kg의 두리안은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폐기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세타 총리는 포뮬러1 그룹의 스테파노 도메니칼리 회장을 초청해 방콕에서 포뮬러1 경기의 개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국은 방콕 시내에서 포뮬러1 경기가 개최되면 홍보 효과로 인해 더 많은 관광객이 태국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태국경찰청의 수라쳇 부청장은 공직에서 퇴출된 상태입니다. 기소를 앞둔 수라쳇 씨는 반부패위원회를 찾아 불법적인 직무를 했다며 세타 총리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기초교육위원회는 전교생이 80명 정도인 9,700개 소규모 학교에 대해 1억 바제 예산을 편성해 화장실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접국인 미얀마의 내전이 격화되면서 일부 난민이 태국으로 피난온 상태입니다. 태국 당국은 현재까지 1,631명의 미얀마인들이 안전지대에서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 태국 공군은 각 메소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 순찰 드론을 투입해 24시간 항공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송크란, 연휴 이후 코로나 감염자가 전주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4일부터 20일 사이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1,004명, 하루 평균 143명이었는데 이 중 중증 환자는 292명, 위중한 환자는 101명이고 3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방콕에서 환자가 가장 많았는데
수도권으로 감염자가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볼라차탄이 지방에 위치한 팥땡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중국인 여성이 찾아와 한 순찰대원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여성은 5년 전 전망대 절벽에서 추락했었는데 순찰대원이 신속히 여성을 이송해 목숨을 건졌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을 절벽 위에서 밀은 건 여성의 남편이었으며 남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태국 경찰은 4월 한 달간 집중 마약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90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 KETA를 모방한 가짜 웹사이트와 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태국 경찰이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나 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심지어 수수료까지 사취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5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 국적의 여행객들에 대한 무비자로 6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전 러시아 여행객은 30일간 체류가 가능했었습니다. 지난해 태국을 찾은 러시아인은 161만 명으로 이들이 지출한 돈은 846억 밭이었다고 합니다. 피팟 노동부 장관은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하루 최저임금을 400밭으로 인상하는 선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중앙은행은 대포 통장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신규 은행 계좌 개설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좌를 개설하는 명확한 이유와 함께 요구하는 고객의 정보가 충족되지 않으면 계좌 개설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의 여론조사기관인 슈퍼폴에 따르면 태국인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정당은 까오클라이당으로 37.2%였습니다. 현 정부의 다수당인 푸어타이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7.2%였으며 열 45.6%는 어느 당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까오클라이당을, 나이가 많을수록 푸어타이당을 지지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태국은 현재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랑빵 지방은 최고 44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산불을 원인으로 하는 대기오염도 계속되고 있는데 오염 수치가 200을 넘어서는 곳도 많은 상태입니다. 라용 지방에 위치한 화학 폐기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화재 진압을 벌이고 있는데 화재 진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22일 밤 8시 58분경 태국의 순간 전력 사용량이 35,830메가와트를 기록하면서 종전의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당국은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추가 기록 갱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푸켓에서는 31세 포르투갈 여성이 상의를 입지 않고 호텔을 돌아다니며 다른 투숙객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호텔을 예약하고 투숙했는데 숙박비나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타고 온 택시요금도 호텔 측으로부터 빌렸다고 합니다. 여성이 머물던 객실은 옷과 액세서리 그리고 쓰레기로 뒤죽박죽이었는데 4월 초에도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타야 시내의 주택 뒷마당에서 수류탄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수류탄은 100% 작동되는 상태였으며 실탄 2발도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신고자는 마당에 잔디를 깎던 중 천에 쌓인 물건을 발견해 열어보니 수류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차이아 폼지방의 논에 주민인 68세 남성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숨진 남성 곁에는 기르던 개가 지키고 있었는데 당국은 42도가 넘는 무더위에 열사병으로 숨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태국 보건부가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혹석이 흔한 증상으로는 두통과 변비,
근육경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국은 27일까지 방콕 등 15개 지방에 열사병 경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파타야 경찰은 소매치기 혐의로 59세 태국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워킹 스트리트에서 중국인 여행객의 배낭을 면도칼로 찢고 귀중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도주했었습니다. 파타야 경찰은 외국인 남성에게 맥주병을 던진 26세 레이디보이를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레이디보이는 소위 브아카오의 술집에서 맥주병을 던져 외국인 남성의 얼굴에 부상을 입혔는데 초기 조사에서 성매매 대금 1,000밭을 주지 않아 이 같은 짓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손끄란을 맞아 수판부리에서 거품 축제가 열렸는데 축제에 참가한 65명의 어린이가 설사와 메스꺼움, 구토와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들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거품 파티에 쓰인 물에서 냄새가 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납치 예비 음모 혐의로 45세 프랑스 여성을 방콕 실롬 지역의 호텔에서 체포했습니다. 태국의 한 기업 CEO인 태국인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는데 외국인들이 자신의 7세 딸을 납치해 2억 밭 이상의 몸값을 요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검거된 프랑스 여성은 모함이라면서 신고를 한 태국인 여성의 남편인 호주인에게 1억 8,500만 밭을 속아서 투자했는데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한 허위 신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10시 30분경 푸켓 공항의 활주로에 유압유가 누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15편의 항공기의 이착륙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술범죄수사국은 암호화폐 투자 사기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1억 2,500만 박 이상의 현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피해자 5명이 신고를 하면서 수사에 들어갔는데 피해자는 163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바누아투 국적의 35세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고급차 수입업체 등 3개의 회사를 설립했는데 주주명부의 태국인은 가공의 인물들이었고 용의자 혼자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푸켓 이민국 경찰은 위조된 여권을 사용한 52세 시리아 남성을 푸켓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위조된 아랍에미리트 여권을 입국 심사대에 제시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송클라 경찰은 위조한 공문서를 제작해 유통시킨 남성 2명을 사다오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SNS로 위조한 정부 문서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최고 6만 밭을 벌어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